이생규장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 전체 줄거리 한번 봐봐. 뭐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어느 봄날 이생은 귀족집 담장, 이 최씨 여인의 집이지, 그지? 최씨 여인을 보게 된다. 이거 엿보게 된다. 이생이 규장, 규장 몰래 엿본다라는 얘기. 그 제목 자체가 이것이 계기가 돼서 서로 사랑의 글을 주고받게 되면서, 이건 이제 일종의 자유연애고요. 자유연애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봉건적 뭐 유교 질서 뭐 이런 걸 따진다면, 물론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귀족 집안은 엄격한 규율로 두 사람의 결합을 허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별이 나온다고. 여기는 이별, 재회, 이별, 재회 뭐 이런 식이 세 번의 과정이 난다. 자,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먼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아웃 오브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안 보면 마음이 식겠지. 그럼 멀리 보낸다고. 자, 무남동녀, 자, 딸 하나 있는 집에 최씨 여인, 최여인은 알아눕게 되고, 우리가 보통 이거를 상사병이라고 하지, 그지? 자나깨나 잊지 못하는 상사병에 걸리게 된단 말이야. 부모도 이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 최씨 여인의 아버지가 이생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결혼을 시키자고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는 거야. 내용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이별, 사랑 이별, 다시 그 이별 다음에 해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생과 여인은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자 하는데 나라 안에서 전란이 발생했어. 두 번째, 두 집안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었단 말이야.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지켜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인은 정조를 지키다가 죽고 만단 말이야. 이때가 고려시대 때니까 홍건적에는 아니야. 홍건적에는. 그리고 쓸쓸히 집을 지키던 이생의 아내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만남이 되겠지요. 여기서 분명히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여인이 나타난 거야. 이생은 그가 죽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반갑게 맞이한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만남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렬했다는 얘기야. 3년 동안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여인은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린다. 그래서 세 번째 이별을 하게 되는 거야. 이생은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여인은 떠났고 이생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얘는 고전소설이 갖고 있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거야. 여기서 이생, 자, 여인이 돌아가야 한다. 여기에도 이유를 댈 때 뭐라냐면, 이생은 산 사람이니까 해가 미칠까봐.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죽었고, 그 옥황상제가 이제 보내준 거잖아. 아직 사랑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이 맺힐 테니까 너는 갔다가 와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죽음의 운명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이생에게 해가 끼칠까봐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생은 끝내 여인을 생각하다가 비극적 결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자, 이하 감상 볼래? 이생 규장전은 이생이 담장 너머를 엿본다. 규장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이야기의 시작은 담장 사이를 두고 이생과 최씨, 운명의 사랑을 하게 된 두 주인공 연인이 연애시를 주고받는다.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 뜻하지 않게 홍건적의 난을 만나게 되고 여인은 죽고 사별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반부는 살아있는 남녀 간의 영원한 사랑을, 후반부에는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절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내용상 그렇게 살았냐 죽었냐를 따진다면 두 부분.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다. 원래 삶과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삶과 죽음이라는 초월할 수 없는 것까지 초월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들의 사랑을 좌절시키려는 세계. 자, 세계는 외부가 되겠죠. 외부. 운명이라고 해도 되고, 처음에 결혼할 때 집안, 신분, 제약 이런 것들도 걸림돌이 됐었는데, 두 번째는 외부의 전쟁, 홍건적의 난리. 얘도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야. 그런데 이번엔 죽음과 삶이라는 운명, 이것도 외부 세계라고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별을 시키는 계기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나온 대로 갈등 해석 한번 볼까? 첫 번째 실현, 문벌의 차이. 이게 바로 신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이생 쪽 아버지가 반대하고 멀리 보낸다. 두 번째 실현, 이번에는 홍건적의 난리. 이건 전쟁이겠지. 이때 최 씨가 죽게 된다. 두 번째 실현. 그래서 두 번째 실현까지 나왔어. 여기서 죽는 거야. 갈등의 해소는, 자, 최 씨 여인이 알아누웠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최 씨의 아버지는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최 씨 여인이 귀신으로 죽었단 말이지. 이승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비현실적 요소, 전기적 요소가 아주 강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 소설의 주제를 한번 잠깐 알아볼게. 이 작품은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힘겹게 주인공의 사랑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여기서 효라는 전통적인 도덕 규범과 배치되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자, 최 씨 여인이 효를 지키려고 하면 사랑을 단념해야지. 그런데 끝까지 사랑을 단념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효의 반대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런 거야. 후반부에서는 이번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과정.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후반부란 말이야. 작가는 후반부에 발생한 시련을, 자, 뭐라 했어? 환상적인 재회를 통해, 자, 오타다. 환상적인. 이유가 뭐야? 죽은 여인이 환생한 거잖아. 재회를 통해 해결하는데, 인간 현실의 법칙은 삶과 죽음, 이거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초월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생과 여인이 강렬한 사랑으로 이 벽을 넘는다, 초월한단 말이야. 이 작품의 주제는 두 가지.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이 이생주전전 읽으면서 특히 여자들은 이제 훌쩍훌쩍 울 수도 있겠지. 자, 이 작품의 출전은 금오신화다. 금오신화. 자, 경주 금오산을 말하는 거야. 김시습이라는 천재였지, 천재.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장급제하고 15살인가 그래, 15살. 어마어마하지, 그치? 15살이면 진짜 대단한 신동이야, 알았니? 막 30살이 넘어도 뭐 시험조차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금오산의 5가지 이야기, 금오신화. 전부 다 전기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화니까 전기적, 비현실적.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만복사 저포기. 만복사 절이지. 저포기, 저포놀이는 이건 주사위놀이 같은 거야. 부처님하고 저포놀이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예쁜 섹시 난 결혼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벌써 이것도 부처님이 주인공하고 내기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요소지. 그 다음에 지금 제 교과서에 나온 이생규장전, 이생이 몰래 담장을 엿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최씨 여인과 사랑하는 거. 세 번째가
치유부벽정기라고 있어. 치유. 벌써 놀잖아. 술 취해서 노는 거야. 어디서? 부벽정. 정자에서 노는 얘기. 그다음 네 번째가 남염부주지. 남염은 지옥을 말하는 거야. 부주지.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이 용궁 가서 놀다 오는 용궁 부연록이라고 있어. 전부 다 봐봐. 부처님하고 저포놀이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비현실적이잖아. 그리고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 주인공들이 이생, 박생, 뭐 김생 다 이래 이름이요. 그 김시습이라는 작가,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작가가 15살에 과거급제했다고 그랬는데 아주 슬픈 개인적인 인생사가 있어. 요거는 여기하고 관련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의 이야기가 바로 금오신화의 내용이다. 자, 금오신화의 구성상의 특징 한번 볼게. 주인공이 뛰어난 재능, 이걸 뭐라 그러지? 고전소설에서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지. 전형적 인물. 잘생기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출세하고 머리 좋고, 이게 전형적 인물. 근데 현실에서 뜻을 펼치지 못한다. 요게 바로 김시습하고 관련이 있어.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인 상황, 사건들이 일어난다. 생각해봐. 지옥에 갔다 오는 것도 있는데 용궁 갔다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물 지명, 시대적 배경이 모두 우리나라다. 이건 기억해 두세요. 고전소설의 배경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거든. 그래서 의도를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중국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지금 배경을 전부 우리나라로 설정하고 있다는 특이한 점. 그 다음에 이야기 곳곳에 시가 삽입됐다. 대단한 신동이었기 때문에 글 잘 짓는 김시습이다. 주인공의 심적 정황을 극대화했다. 시를 통해서, 간결한 시를 통해서 심리를 아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재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생규장전을 포함한 금오신화의 작품들의 그 전반적인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생규장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생규장전은 이 내용 쭉 봐봐. 끝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도적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근데 정조를 죽여. 자, 이거는 줄거리니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봐봐. 이거를 현실로 김시습의 얘기로 바꿀게. 김시습 자신이 세조의 정권의 지조를 팔지 않고 누구랑 비슷해? 최씨여인, 정절, 지조. 단종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최씨여인하고 오버랩이 되잖아. 굳센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작가 표현론으로 해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금오신화 주인공들은 작가 의식과 소망이 투영된 인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은 그냥 등장인물이 아니라 김시습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인식이 녹아져 있는 인물들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처한 환경은 작가가 살고 있던 조선시대임을 알 수 있다. 작가 김시습이 고뇌한 현실적 갈등을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점, 이게 바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평가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나온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니까 그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고뇌한 고민이 되는 현실적 갈등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시공에서 일어난다는 점으로 바꿔서 표현했어. 그 점은 높이 평가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학은 직접적 말하기가 아니라 돌려 말하기거든. 돌려 말하기로는 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적 세계, 환상적 세계로 설정했다는 게 문학적으로도 우수하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생규장전 정리하는 볼까? 내용이 이렇게 돼. 조선 전기 세조 때 지어진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한 편이다. 단편 소설이 모여서 금오신화가 됐지요. 전기 소설, 여기서 전기는 비현실적인 소설이다. 그 다음에 시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이 시에는 시가 시체를 말하는 거야.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지.
죽은 사람들, 여기 들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 최씨 여인과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명원 소설이라고도 불러오는 명원이니까 영혼이지, 영혼. 여기는 최씨 여인을 생각하면 명원 소설도 되고요, 시의 소설도 된다. 발단 전개, 위절정, 결말, 뭐 일반적인 소설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밑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랑하고 이별하고, 만났다가 또 사랑하고 이별하고, 만났다가 또 사랑하고 이별하고, 이 관계 과정, 어떻게 해서 이별하게 됐는지, 이유, 근거, 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남녀 간의 진짜 지고지순한 지극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최씨 여인 죽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죽음도 초월한 소설이다. 자, 그 다음에 문학사적의 별표.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이야. 이후에 한문 소설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당연히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뒤에 한문 소설도 따라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니까 반드시 알아도. 개인과 세계가 사이의 갈등. 그럼 봐봐. 여기 이생하고 최 씨는 주인공이죠. 등장인물 간의 갈등은 없어. 그런데 이들의 어떤 사랑을 이루는데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자꾸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별로 바뀌는 거지, 상황이.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세계, 외부 세계를 말하는 거야. 자, 아까의 진보적 애정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가문과 가문이 서로 수용을 해가지고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단 말이야. 결혼 풍습이 그렇다고. 근데 여기는 자유연애라고 있잖아. 자유연애. 편지 주고받고, 러브레터, 몰래 한눈에 반해서 편지 주고받고 난리 났어.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나오잖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나라 사람을 등장시켰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식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했다는 의미에서 자주의식, 주체성, 뭐 이런 분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 욕망의 성취라는, 인간 욕망이 뭔데요? 사랑이지 뭐예요, 사랑.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소망이 잘 반영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특징은 좀 알아두기는 좋겠어.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가나본데 끝났다. 자,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알아봤다. 알았지?